정말 요즘 가장 큰 화제입니다. 나훈아 씨의 급작스러운 등장,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8년 만입니다. 어떻게 변했나 싶었는데 과거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쇼맨십도 여전했습니다. 나훈아 씨의 모습 모두 함께 보시죠.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일까요? 무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나훈아 씨. 백발의 머리, 짙은 선글라스, 세련된 수트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병설이 나돌았지만 이를 비웃듯 당당한 걸음, 구릿빛 피부, 단단한 근육을 자랑합니다. 쇼맨십도 여전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줄곧 기다렸던 여기자 2명의 어깨에 팔을 올립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건강하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보다는 제스처로 본인의 의사를 전합니다. 건강과 이혼 문제를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난 2008년 기자회견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만큼 아내와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부부의 시각차도 큽니다. 나훈아 씨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정수경 씨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훈아 씨와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다는 겁니다. 월 수천만 원대, 연 수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재산 싸움도 이혼 소송의 쟁점입니다. 무엇보다 나훈아 씨의 깜짝 등장은 가요계 컴백까지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가 데뷔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연예계 컴백을 위해서냐 아니면 단순히 이혼 조정을 위해서냐, 나훈아 씨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나훈아 씨가 저 자리에 나올 거라고는 기자들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재판이 2011년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조정도 많았고 공판도 많아서 기자들조차도 이 갑작스럽게 나훈아 씨가 등장할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장에 매체도 많지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알았다면은 뭐 취재진이 엄청 몰렸을 거고요. 또 나훈아 씨가 이제 2시간가량 조정을 마치고서 양평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취재진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이런 제스처들만 하시고 유유히 집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사라졌는데요. 네. 미안하다, 뭐 고생했다 등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사실은 이제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또 이제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그리고 기자와 어깨 동무를 하면서 환하게 웃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건강은 괜찮아 그래 보였는데 보여요. 네. 말을 하지 않으니 또 이제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분들도 더러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쇼맨십이 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두 기자 보셨던 것처럼 그 네. 기자들도 나훈아 씨가 온다는 정보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이제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 갔는데 나훈아 씨가 너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보다 정말 기자들이 나훈아 더 씨가 놀라고 있을 것 더 같아요.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엉겹결에 이제 나훈아 씨를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집까지 또 양평집까지 갔었는데 네. 이 나훈아 씨가 저희도 갔었거든요. 이제 갔었는데 끝내는 집 안에서 이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이 나훈아 씨 등장 보시면 정말 백발의 머리, 검은 선글라스, 수트 정말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멋진 노신사의 모습이었어요. 영화 그리고 촬영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스처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질문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축구 세레모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법정 밖에서 기자린 기자들에게 어깨로 양팔 안은 이런 모습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거의 처음 같아요. 더더군다나 기쁜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법정 소송 싸움에 간 건데 조심스러운 장소인데. 굉장히 여유가 네.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네. 2008년 기자회견 때 기억나시죠? 그때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뭐 바지를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팬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 철두철미한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 이 모습도 약간 나훈아 씨답다. 정말 나훈아 씨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장면들도 어떤 적정한 리허설을 좀 본인이 한 게 아닐까. 시나리오를 갖고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이런 수도 있을 것 제스처를 같네요. 좀 네. 취하지 하고 뭐 이런 거 좀 생각한 게 아닐까. 역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이 무대로 만드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니 이기진 PD님은 워낙 나훈아 씨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등장하고 등장한 거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쇼맨십도 얘기가 나오고요. 글쎄요, 네. 계획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47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70입니다. 벌써 70인데 안 보여요? 오늘 모습은 아주 젊고 연륜이 흠뻑 묻어나는 노신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건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곧 나훈아 씨가 대중 앞에 깜짝 출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대중 가수들, 특히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과 인기, 환호를 먹고 삽니다. 나훈아 씨는 데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정말 큰 인기를 얻으며 살았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 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곡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건강도 챙기면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봤는데 그동안 기회가 좋지를 않았어요. 좀 나올만 하면 부인의 이혼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 올해가 데뷔 50주년입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든 의미 아마 있는 그동안 해네요. 준비했던 여러 에너지들과 준비한 작업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아마 저런 모습이 일단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대중들의 반응도 한번 보고 자신의 건재함도 알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인데요. 그동안 부인과의 이혼 소송 문제에서 정수경 씨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에 묵묵부답과 외면을 일궈내었어요. 나훈아 씨 이미지가 상당히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을 이번에 직접 법정에 출두함으로써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약간의 의도된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셨는데 데뷔 50주년이라니까 네, 더 예. 기대가 되고 하네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요. 수원지방검찰청을 갔다가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왜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수원지검의 이제 그 여주지청에 갔다가 네. 또 수원지법의 여주지원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앞에 들어가 보면 법원은 좀 이렇게 검찰청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고 법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법 같은 경우 반대로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좀 착각한 게 아닌가. 6분 정도 있다는 위치를, 거는 네. 제 같은 경우도 막 급하게 가는 경우 한 번씩 바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검찰청 간다는 거는 형사조사 이런 게 필요한데 6분 정도 있어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 저희가 잠시 생각했을 때는 들렀다가 조사받으러 나온 간 줄 거네요. 알았지.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제가 봤을 때는 깜짝 검찰청 갔으니까 놀랐어요. 무슨 사건에 연루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잠깐 화장실에 들리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잘못 또 들어갔다 있으실 수도 있고, 나오시는 네. 그런 걸 아마 그 시간이면 잘못 그쵸. 들어갔다 딱 나올 그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프닝에 불과한 예.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법원 조정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거든요.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보시나요? 일단 2시간이 길다면 긴데 일반적 조정 시간이 2시간 정도는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긴 건 아니군요. 조정을 할 때 다 같이 하기보다는 원고 측 얘기를 들을 때는 피고들은 나가 있고 조정위원이 다시 원고 측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이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쪽 얘기 듣고 다시 불러서 듣고 나갔다 듣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을 소요되는데 2시간 정도 했다면 아주 적당하다 보이고 사실은 많은 합의점을 도출한 게 아닌가. 최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얘기들을 오가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이제 아마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얘기할 건 얘기했고 뭐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서로 얼굴을 면대면으로 마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봐도 처음에는 되나요? 이제 면대면으로 마주치지만 네. 면대면으로 마주치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를 먼저 할 거고 할 거면 뭐 왜 하는지 안 할 거면 왜 안 하는지 그 얘기를 조정위원이 대신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하게 된다면 재산 부분은 얼마를 원하는지 네. 얼마를 원하는 걸 다시 또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간을 보입니다. 아, 예. 네, 이혼 조정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중 앞에 나선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한 건데 나훈아 씨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그동안 참 많은 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파헤쳐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병설입니다. 지금까지 2번의 중병설을 겪은 나훈아 씨 그 진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에 순회 콘서트가 마지막 활동이었고 2007년에 이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야쿠자 폭행설, 와병설 뭐 온갖 소문에 휘말렸었어요. 결국 2008년 1월에
자기가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부산시내 뭐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뭐 부산에 입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수 생활이 완전히 뭐 생명이 끝났다 이런 소문도 휩싸였었거든요. 네. 부산하고 김해 뭐 암자에서 뭐 요양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무근임을 이렇게 주장을 직접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또 그 각종 이상설은 좀 줄어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활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나훈아 씨의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사진에서 초췌한 그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한 그 결혼식장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제 좀 아픈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런 얘기가 불거졌었는데 2013년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또 나훈아 씨가 승소하면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계속되는 침묵 때문에 좀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사진이 그 문제의 사진으로 그렇죠. 한 것 예, 같은데 예. 그때는 무슨 좀 약간 뭐 감기 기운이라든지 컨디션이 좀 아니,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제가 같고요. 저 현장에 네. 있었는데 저기 아, 이제 계셨어요? 전 네. 매니저, 전 사장 네. 나훈아 씨의 일을 오랫동안 본 사장님의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그렇죠. 원태분 결혼식이었는데 그날 밝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 사진이 저렇게 이상하게 아, 그 저렇게 순간 초췌한 포착이군요. 모습으로 찍혔어요. 사실은 전날도 여러 사람과 인사 나누고 밝았습니다. 간단히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섰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좀 그렇죠. 얼굴에 또 막 살짝 일어났을 때와 예, 예, 또 예. 그 그렇죠. 후의 저희 차이점. 깜짝 놀라잖아요. 서로 민낯을 봤을 때. 누구세요? 할 수 있죠. 이런 네. 정도죠.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저 아름다우셔서. 원래 예뻐요. 네. 여튼 건강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전혀 옛날에 문제 없는 공연할 것 때 같아요. 보면요. 리허설부터 연습부터 리허설, 공연까지로 공연에서 온 힘을 다 쏟아요. 정말 무대 위에서. 그래서 제가 강철 체력이십니다라고 맨날 놀렸는데 사실은 강골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원래 몸이 튼튼한데 하루도 안 펴고 운동을 합니다. 예전 그 작업실에도 가보면 항상 운동기구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네. 작년에 우리 백은영 기자가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 양평집에도요. 본인 체력 단련 장소, 헬스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70인데 제가 생각할 땐 건강 나이, 신체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될 예,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예. 네, 백은영 기자도 취재하면서 실제로 뭐 예. 나훈아 씨의 건강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근거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정말 네. 나훈아 씨 제가 그 제2의 은신처를 갔을 때도 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에 이끼 끼인 그 바위 위를 장화를 신고 그러니까요. 미끄러지지 않고 날렵하게 걸어간다 이런 주민들의 목격담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건강 이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뇌경색을 알아서 어디 몸이 한 군데가 불편할 것이다. 뭐 다리를 보시는 분도 있었고 손을 보시는 분도 있었고 얼굴을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생각들은 정말 불필요한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전성기 기자회견 해서 당시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정말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정말 저 몸을 보면요. 굉장히 네. 탄탄한 몸매 엄청나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박지은 변호사보다 더 훨씬 단단해 보이는 몸이 나와요. 왜 박지훈 변호사랑 비교를 하세요? 예, 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 나훈아 씨가 이번에 조정 기일에 나서기 전에 네. 엄청나게 운동을 해서 저는 다이어트를 좀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몸이 예. 진짜 더 좋아 보이시긴 예, 해요. 예, 네. 굉장히 날렵한 모습이고 또 그리고 이 검게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여행 많이 하는데 이 국내에 머문 것보다 배낭을 메고 훌쩍 여행을 많이 떠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구릿빛 피부 같은 경우에도 이 나훈아 씨가 여행을 많이 다니고 배낭여행을 네. 다니면서 좀 검게 탄, 건강하게 탄, 간이 나쁜 게 아니라 여행을 다녀서 검게 탄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50주년 데뷔했는데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정사가 또 순탄치가 않잖아요. 이혼 소송에 이어서 아내 정수경 씨와의 재결합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나훈아 씨의 부인 정수경 씨가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혼 소송에 얽힌 사연 또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털어놓기도 했는데 그 영상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연락 안 되고 불륜이고 이렇게 money로만 사는 부부는 아니다. 법적으로만 살아라. 네가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라고 한다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남편과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걸 좀 다 정리하고 싶어요. 나만의 정말 내 인생을 앞으로 좀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것조차 너무 싫어요. 첫 번째 인터뷰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림프암에 걸려 투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들한테 연락 한 번을, 전화 한 번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막 말을 막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너는 아들이 아픈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혼 소송 이거를 하고 있냐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도 여전합니다. 정 씨는 재산과 매달 약 5천만 원의 저작권료 분할을 원하고 나훈아 씨는 이미 1,000억대 재산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너를 1,000억을 줬어 그랬더라고요. 1,000억을 줬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나 씨와 정 씨의 합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네가 얼마만한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다 밝힐 거라고. 기자회견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네, 정수경 씨와 인터뷰한 영상 지금 보셨는데요. 정수경 씨 정말 이혼을 하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인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이 정수경 씨가 첫 번째 이혼에서 네. 패소를 했죠. 이번이 두 번째 소송인데 그 첫 번째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 나훈아 씨가 정수경 씨에게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혼 후에도 나훈아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이유 모를 잠적. 연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생활비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의 그런 행동들 자체가 자꾸 네. 이러다 보니까 정수영 씨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륜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은 괜찮지만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아프죠. 네. 그렇죠. 굉장히 아팠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 딸이 있는데 이 나훈아 씨가 그 딸도 좀 외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 기자회견 당시에 나훈아 씨가 이 가족들의 고통을 달래주기보다는 이 두 명의 여배우 부부들과 네, 그 네. 약간 좀 연문설이 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스타일의 모습만 좀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남편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이 절대 합의는 없어 보이는 그런 단호한 입장들을 과거에도 지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훈아 씨가 저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좀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한 듯한 게 보이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기진 PD님 잘 아시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과거에 신혼 초부터 90년대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아이 일남일녀입니다. 네. 아이와 부인이 하와이로 떠나고 이 과정까지도 얼마나 가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애를 등에 무등 태우죠. 네. 무등 태우기도 하고 예. 아이들하고 같이 말을 타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휴가 여행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네. 항상 전화해봐서 안 계시면 하와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족한테 갔구나. 그리고 같이 여행을 즐기고 있구나. 쉬고 있구나 이랬었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미국을 본토로 옮겼어요. 아이들 공부도 있고 학업도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좀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와이 있을 때까지만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훈아 씨의 미국 방문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본인의 사건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는 아예 안 보게 되면서 가족 간에 멀어졌는데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는 나훈아 씨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안타깝네요. 궁금한 네. 게 그건 거죠. 이게 정수경 씨 입장에서도 이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었고 너무 자상하고 정말 이럴 때 잘했고, 그렇죠. 이럴 네. 때 없이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훈아 씨가 지금 언론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나훈아 씨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경 씨 말에 따르면 빌리자면 정수경 씨는 왜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비 보내주지도 않고 또 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단 한 통화의 전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정말 돌연 갑자기 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뭘 것 같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저작권료가 나오는데 그 돈조차 보내지 않으니 이 남편이 변심한 이유는 뭐 여자가 생겨서이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배신감이 커서 이번 사건은 좀 더 조정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음이 변한 거에 굉장히 그렇죠.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반면에 나훈아 씨는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나 저작권료가 아까워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2011년도에 재판했다가 2013년도에 나훈아 씨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는 이혼 사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건데 사실 2014년도에 새롭게 아내 정수경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사유를 이제 건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다시 또 이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혼이 된다면
불가분적으로 따라오는 게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사실 귀책 사유 없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을 거의 10년 이상의 반반 나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나훈아 씨 800여 곡,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르고 그 유명한 노래가 많기 때문에 월 5천에서 1억대까지 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이 저작권 수입 부분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부부간의 문제는 뭐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아까 이기진 PD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나훈아 씨가 가정적이고 자상하다 했고 그 당시에는 뭐 노래까지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래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원래는 가수 출신입니다. 네. 노래 여군 1등병이가 노래를 통해서 데뷔해서 신인 가수였죠. 근데 나훈아 씨와 결혼을 하면서 가수 활동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그 당시에 노래도 만들어줬고 제가 볼 때마다 그 작업실에 가면 가족 사진도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늘 괜찮았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나훈아 씨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과정에 네. 정수경 씨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처음에 생겼던 게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서로 넘을 수 골이 없는 깊어졌군요. 강을 건넌 네.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도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정수경 씨를 여러 차례, 2차례 정도 만났는데 그때 만날 때마다 느낌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또 아. 굉장히 좀 겁도 많아 보이는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재 하와이에 기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누구의 아내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본인의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자신이 누구의 아내인지를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궁금한 건 왜 얼굴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신의 얼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원치 않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나훈아 씨가 이 정수경 씨를 굉장히 사랑한 건 맞아요. 사실은 이 나훈아 씨가 이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 동생 이수키 씨와 그리고 김지미 씨와 사실혼 관계였잖아요. 첫 번째 혼인 신고를 한 게 바로 이 정수경 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사랑이란 노래도 지어줬잖아요. 네. 뭐 이 세상에 뭐 굉장히 달콤한 노래인데 그 정말 나훈아 씨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줄 만큼 또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게 외모가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닌데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굉장히 헌신적인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좀 잘 그러게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게 재산 이 싸움이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조정에 나왔다는 거는 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8년 만에 이제 브라운 간에 보였는데 그게 조정 날짜에 나왔다. 이혼 조정에 나온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조정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경우 아니면 조정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좀 나와달라. 만약에 나훈아 씨 최초 주장처럼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면 조정에 참석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 어떤 합의점을 봤다고 보이면 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막 이런 모습 했는 것도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좀 찾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에 기반해서 그런 모션을 취한 게 아니라 그 조정 합의점이라는 거는 재산 분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의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제 네. 생각인데 이거는 이 나훈아 씨가 지금까지 언론의 모습도 안 보이고 또 이제 조정 기간에 변호사만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변호사가 본인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정말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나훈아 씨가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한번 나서서 내 말을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죠. 딱 확인을 한번 시키겠다. 얘기를 네.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길은 것이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 이 나훈아 씨가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주장이 너무 달라서 왜냐하면 합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가 오히려 더 짧게 끝나고 더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길어졌다. 예, 길어진 네. 게 아닐까. 또 그리고 나훈아 씨가 오랜만에 본인의 이 속마음을 털어놨잖아요. 그리고 좀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마음에 저런 제스처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문제에서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이제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 자녀들이 네. 다 성장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갈등이 극대화된 게 아들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통 못 가다가 미국으로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전화를 걸었는데 정수경 씨하고 그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해가 있었던 거죠. 정수경 씨가 좀 투명하게 했답니다. 왜 왔냐 당신. 그러니까 나훈아 씨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날 결혼식에 나훈아 씨가 참석을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러면서 네. 틀어졌던 관계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도 아들의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자녀가 암 초기 증상을 보여서 아프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부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훈아 씨 입장에서 이제 나이도 드셨고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란 전체 울타리 속에서 이 문제를 이혼이든 아니면 조정이든 아니면 결합이든 간에 해결해야 될 타이밍이 와서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도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정수경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아들이 림프암 초기였을 때 이 나훈아 씨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죠. 예, 이렇게 네. 전하고 있고 또 딸 같은 경우에는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 모습이 저렇게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사는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가족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뷰했을 당시와 지금이 한 1년 안쪽의 기간인데 그 안의 기간 동안에 나훈아 씨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의 상처와 오해는 더 깊어질 수 있을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훈아 씨를 둘러싼 마지막 설은 바로 컴백설입니다. 매번 나훈아 씨의 연예계 컴백설 나돌았는데요. 올해는 꼭 컴백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올해가 네. 데뷔 50주년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나훈아 씨 컴백설은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해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올해가 데뷔 50주년이지만 네. 지난해가 일본 진출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기획사 대표들이 한국을 직접 와서 나훈아 씨에게 오사카에서 컴백쇼를 하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또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에게 또 뭐 방송사가 제안을 했어요. 기획사하고 판문점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을 하면서 백두산과 한라산에 서로 교차해서 공연단이 가수들이 올라가서 3원 방송으로 한번 광고 지전 공연을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나훈아 씨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기획사들이 뛰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사실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컴백을 하실지 아니면 해외에서 컴백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TV조선이 사실은 오래전에 준비를 했잖아요. 나훈아 씨가 그냥 컴백하기는 어려우니 본인이 노래를 워낙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트로트를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음악기행, 로드 음악쇼를 하면서 그 나라 영국에 가서는 로큰롤과 같이 트로트를 섞어서 같이도 해보고 협연도 해보고 남백평양 가서 전통음악도 해보고 일본도 가고 하면서 전 세계를 음악기행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고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대규모 큰 운동장에서 종합쇼를 전 세계에 같이 했던 음악인들과 하면서 컴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TV조선은 여전히 그 제안이 유효합니다. 나훈아 너무 멋있을 씨 보시고 것 같아요. 계시면 네. 이 제안 보시고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리고 너무 많은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왕이면 나훈아 씨가 8년 만에 좀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TV조선 입장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방송으로. 만약 정말 컴백을 하신다면 저희 TV조선과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랑 인터뷰 네. 한번 하시고 콘서트 하시는 게 딱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많은 논란을 겪은 가수 나훈아 씨 얘기 저희가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모습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